안녕하세요. 김영재 파트장입니다. 오늘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보험에서도 중요 담보로 자리 잡은 수술비 담보와 최근 설계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료 통계 자료를 보면 연도별 수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연령이나 체력으로 인해서 회복기간과 후유증이 걱정되어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했던 환자들도 신의료기법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수술 건수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의료기술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건당 진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험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수술 방법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환부를 절개하고 그 부위를 의사가 육안으로 보면서 하는 관열 수술이 주를 이뤘는데,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수술이다 보니 수술 후 상처가 크고 회복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소한의 부위에 장치만 넣고 수술할 수 있는 비관열 수술, 복강경, 흉곽경 등으로 수술 방법이 발전했고, 더 나아가 내시경, 카테터, 그리고 초음파 시술까지 후유증과 회복 시기를 줄여주는 신의료기술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서 수술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수술 방법과는 반대로 환자들의 수술 비용, 즉 진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수술이 간단해지면서 입원을 통해서 했던 수술뿐만 아니라 통원으로 진행되는 당일 수술들이 늘어나게 됐고, 이전에는 입원 실손 의료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수술들이 당일 통원으로 바뀌면서 통원 실손 의료비 3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받게 돼서 나머지 금액은 고객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상 관련 법정 다툼에서 백내장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 입원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통원 수술로 보고 지급해주라 라고 해서 이런 판례가 나와서 이슈가 되었었죠. 자, 이렇게 본인 부담 비율이 커지고 있는 수술 진료비, 당연히 보험에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컨설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이전에는 암, 뇌, 심 같은 중대 질환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수술비만을 보장하는 방식의 컨설팅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 고객들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활질환으로 인해서 쉽게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수술비를 선호하게 되고, 보험사들도 해당 수술비 담보들의 보장 금액을 이에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비 담보들이 바로 종수술비와 질병 상해 수술비인데요. 이전에 생명보험사는 종수술비, 손해보험사는 질병 상해 수술비를 판매했다면 지금은 손생보사가 모두 같은 담보를 판매하고 있고, 이전과 달리 보장 금액을 많이 올려서 판매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보장 컨설팅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술비 보험을 고를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확인사항 4가지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비 지급이 연간 1회 한도인지 매회 지급인지 확인할 것. 두 번째,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을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지 아니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지 확인할 것. 세 번째, 수술비에 면책기간 또는 감액기간이 있는지 꼭 확인할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병 종수술비 이외에 특정 질병 수술비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수술비 안에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꼭 확인할 것. 이렇게 의료기술의 발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에 따라 증가하는 진료비 또한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보험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